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를 운영하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부산경찰청에 제출됐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시청각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고백과 나눔의 장이 마련돼 주목됩니다. 교경중앙협의회 주최로 경찰청 본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트리가 점등됐습니다. 일제에 맞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손정도 목사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겨보는 애국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단연 크리스마스 트리를 꼽으실 겁니다. 한국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큰 트리를 장식하고 가정에서도 작은 트리를 꾸며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10년이 넘게 부산의 번화가를 장식하며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최근 운영진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 명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단체들은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 행사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사업비 횡령 사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15일 부산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단체는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진경회장단과 부산자유기독인 총연합회로 트리 축제 사업 주체인 부기총 내부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부산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무리가 있었고 권면을 했지만은 자체에서 아직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이건 사법기관에서 한번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진정서에는 부기총이 최근 몇 년 동안 트리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사업비를 챙긴 부분의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증언들이 포함됐습니다. 한 업체의 증언에 따르면 당초 1,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으나 1,3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 차액 200만 원을 부기총 후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다른 업체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기총 관계자는 2018년부터 조달청을 통해 투명한 공개 입찰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며 해당 의혹들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트리 축제의 일체 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왔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제기를 하나 하는 거고 왜? 이런 시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경험이 전무한 분이 받았다. 5년째 자리 안 바꾸고 계속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소문이 그만큼 나고 서로 뭔가 이 결탁이 돼 있든지 담합을 했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수사를 해달라. 한편 올해로 13회째 행사를 맞이하는 트리 문화 축제는 부기총과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가 주관하고 부산시와 부산 중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로 매년 광복동 일대를 밝히며 기독교 문화를 알리는 문화선교의 창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으로 각 기관의 신뢰를 잃으며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부울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시청각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회 참여의 기회가 더 낮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은데요. 시청각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기술 개발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모두 손상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만 약 1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국내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국민의힘 김예재 의원과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시청각 장애인들이 겪는 애환과 불편함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이를 지원할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가 시청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 최초의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을 공개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가락 점자는 상대방의 손가락에 타자치듯 접촉해 점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특별한 도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공유한 한글 손가락 점자 가이드북은 이러한 방식의 의사소통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재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프로그램 달팽이 별도 소개됐습니다. 특별히 제1회 시청각 장애인 자유 발언 대회도 열렸습니다.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들이 직접 나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털어놨습니다. 이날 자유발언에선 7명의 시청각 장애인이 참여해 장애인의 애환, 시청각 장애인 엄마로서의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내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이쁜짓 할 때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게 속상했고, 우유를 가져왔을 때 굴러온 아이를 밟을 뻔해서 가슴이 철렁했던 적도 있었고. 이날 자리에 모인 시청각 장애인들은 자유 발언을 들으며 자신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와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꾸준히 마련하겠다며 이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켜 공유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복장애로 수많은 불편함을 겪지만 이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이들. 1만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각계의 폭넓은 지원과 관심이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한 마음들을 놓치고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 교회가 주도해 우리 사회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고백과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한 게시판에 들어가면 성도들의 감사가 가득합니다. 연령도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일터나 가정 등 일상 속에서 느낀 소소한 감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감사의 고백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지구촌 10만 감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우리 사회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도들을 위한 고백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우울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는 그런 감사나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의 감사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구촌 10만 감사운동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구촌 10만 감사운동은 현재까지 18,000명의 성도들이 동참해 4만 2천여 개의 감사의 글이 등록됐습니다. 감사운동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든 쉽게 쓰고 읽는 것이 가능하고 온라인에 이용하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글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운동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감사를 고백할수록 또 다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가 다 감사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참 기쁘셨을 것 같고 그 감사운동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사였습니다. 내 삶에 어떤 감사가 있었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걸 또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구촌 10만 감사운동은 다가오는 성탄 감사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10만 감사운동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좋은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 로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경찰청 교경중앙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엔 김창룡 경찰청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양재철 경목실장 등 내빈을 비롯해 경찰 직원과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교경중앙협의회 후원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경찰청에 켜진 성탄트리로 전국 경찰분들 마음에도 불이 켜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명의 등불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밝히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것 같은 우리 경찰 모든 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또 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을 전국의 경찰 가족 여러분께 격려와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제에 맞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손정도 목사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겨보는 애국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비단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걸레는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며 나는 기꺼이 우리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고 말한 손정도 목사의 이른바 걸레 철학은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사진전에 참석한 손 목사의 장남 손명원 장로는 사진전의 목표는 목회자로서의 믿음과 독립운동가로서의 책임,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며 축사를 전했고 손정도 기념사업회장 이철 감독은 그의 사진을 통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의 희생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이사회에서 선정된 부산 지역 200여 교회에 생수 30만 개, 17,0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본부 측은 물을 나눈다는 것은 귀한 생명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물을 기증받아 교계에 나눌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에 사용된 생수는 생수 생산업체 자연드림이 본부에 기증했으며 노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성창민 사무총장은 이 물들이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져서 12월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45일 만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금 일상 회복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2주 안에 확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일부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겨울 방학 직전까지 중단됩니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간 지 4주 만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 분야 조치 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적이고 탄력적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 방학 실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16일 신천지를 비롯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로 신천지도 상승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돼 증여세 1억 8,200만 원을 추징당하며 명단에 올랐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 지갑에 들어있던 200여 비트코인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고 거래에는 위험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형법을 적용해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3대 교육구 중 한 곳인 시카고 교육청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각자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성 정체성 포용적 화장실을 도입하도록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내 화장실을 남학생 플러스나 여학생 플러스로 재구분하라고 각 학교에 현판 교체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중립적 화장실 설치가 각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내 화장실이 포용적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고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15일 오전까지 3,2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전용 백신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 백신 2회 접종이 오미크론에 대해 가지는 중화항체 효력은 상당히 낮다면서 하지만 세 번째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중화의 실질적인 상승 정도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기존의 완전 접종 개념이었던 2회차를 넘어선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오미크론에도 상당한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7년이면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일본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전망을 근거로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시점 물가가 반영된 1인당 명목 GDP가 2025년까지 한국은 연 6% 증가하는 데 비해 일본은 연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39,890달러로 한국의 31,954달러를 25% 웃도는 수준입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행정을 비롯한 디지털화의 성패가 노동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복을 입은 프랑스 판사들이 길거리에 나와 인간다운 업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법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7개 단체는 파리와 리옹, 니스 등에 모여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하지만 형편없는 판결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판결을 말도 안 되게 느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프랑스 판사들이 직면한 딜레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50건의 재판을 소화하느라 몇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 7분밖에 들어줄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종일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도로 시작하지만 강한 찬바람의 체감상으론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특히 호남에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2도, 대전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부산 5도, 제주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종과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날로 인식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복음을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보도해드린 부산 트리 축제 횡령 사건이 더 안타깝습니다. 의혹은 명백히 밝히되 기쁜 성탄의 의미까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